세계 최초 사다리꼴 엑스폴 구조의 더블월 텐트, 어바사이즈의 첫 백패킹 텐트 태고 1.5P. 당초 봄 출시를 목표로 25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지만 수차례의 설계 수정을 거쳐 가을에야 완성되었습니다. 경량성부터 안정성, 거주성, 내구성, 설치 편의성, 가격까지 균형을 담아 탄생한 태고. 그 긴 개발 과정의 결과물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텐트 소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소개드릴 텐트는 어반사이드의 태고 1.5P고요. 저희가 이제 평소 리뷰는 저희끼리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개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사이드에서 제품 개발과 디자인을 맡고 있는 박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리 채널에서 여러 번 인사드렸던 텐트 아저씨 지부입니다. 일로 와봐. 플레이하우스. 그리고 여기는 저희 회사의 마스코트 강아지 릴리입니다. 고마워. 알았어. 여기 들어가. 우리가 진짜 기회가 좋게도 이 텐트를 최초로 리뷰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드림한테. 우리 듀리 채널의 전속 전문가이자 전속 엔터테이너인 팀이 이제 같이 개발에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둘이 협업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백패킹 텐트를 만들게 됐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토 캠핑 텐트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류로도, 어페럴로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페럴 좋죠. 네. 근데 저희가 백패킹 텐트는 사실 엄청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제품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크기는 작은데 들어갈 필수 요소는 너무나도 많은 맞아. 제품이라 난이도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백패킹을 막 많이 가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질문님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용기를 얻고 출시까지 달려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미팅했을 때도 사실 텐트 공부를 저희 듀리 채널을 통해서 또 지리 채널에 텐트 아저씨 나온 영상은 다 봤다고 보시면 아니랬어, 심지어. 맞아요. 빠지고 맞습니다. 이 텐트는 우리에서부터 잉태가 근데 이게 사실 듣기로는 단순 자문 수준이 아니라 개발자로 같이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개발까지 참여하게 된 그 과정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서 저희 브랜드 철학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제로인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로인이 의미가 0점 조준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0점 조준을 해서 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핵심을 남기는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로건 아래에서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들이 조금 느껴지긴 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영상을 봤던 텐트 아저씨 지리 채널과 이제 미팅을 요청을 했고, 거기서 첫 만남에서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던 순간이, 제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했는데 초면에 강아지가 몇 살이냐, 3살 반 정도 됐습니다 했더니 그럼 강아지가 아니고 개다. 이건 납품도 잘 된다고. 저희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미팅 자리에 초면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사람이다. 이 고집으로 텐트를 만들면 뭐라도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협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백패킹을 하다 보면은 다들 그러시겠지만 장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한테 가장 흥미로운 장비는 이제 텐트였고, 아무래도 공부할 거리가 제일 많고 가장 변화무쌍한 장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텐트를 이제 수십 동 사서 써봐도 각 텐트마다 요건 여기가 조금 아쉽다, 요건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장점들을 모은 텐트가 하나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구상을 하던 게 있었는데, 처음에 미팅을 했을 때도 이분들이 얼마나 진심인지가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서로가 윈윈이지. 정말 집요한 사람이 필요했고, 지금은 저희가 보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어떤 텐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궁금한데, 지부님이 예전부터 얘기한 게 세상에 완벽한 텐트는 없다. 맞아. 그래서 어반사이드의 첫 텐트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기획부터 만들기까지 어렵긴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나온 텐트의 한마디로 컨셉을 정의하면 균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토캠핑 만들면서도 되게 많은 피드백들을 받고 어떤 게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덜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텐트를 사실 가볍게 만드는 것은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싱글롤로 만들면 더블롤보다는 당연히 가볍고, 맞아. 그리고 토글 같은 거 아니면 편의성 같은 거를 하나씩 빼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내부에서 실제 썼을 때 그런 사용 편의성,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다 보니 육각형 텐트를 만들자.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들과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되게 밸런스 있게
잡으면서 최대한의 그 육각형의 면적이 커지게끔 만든 텐트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백패킹이나 이제 캠핑 이런 아웃도어에 조금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차량에 저는 한번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형 세단 같은 큰 기암급 차량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차가 정숙하지만 차가 좀 크고 연비가 좀 떨어진다는 그 단점부터 안고 가야 되잖아요. 반면에 좀 가볍고 아주 빠른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고 가볍지만 거주성이라든가 장기간 운전이 어려운 이런 불편함들을 조금 수용을 해야 될 거고요. 아니 좀 극단적인 경우에 스토카 같은 레이싱카 같은 경우라면은 자주 민첩한 이렇게 기동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실생활 사용이 사실 살짝 힘들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타고 활용하는 차량들은 뭐 소나타라든가 그랜저 같은 세단이나 이런 SUV 같은 차량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활용도가 가장 높은 차량이 될 거고 텐트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텐트를 처음에 구상하고 기획할 단계부터 어떤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텐트보다는 단점을 최소화한 텐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또 우리가 또 다른 또 목적성을 가졌다면 그런 용도의 텐트가 나왔겠지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텐트의 완성도를 이뤄낸 것 같아서 이번 텐트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나올 이제 브랜드 텐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균형 잡힌 텐트가 가운데 코어를 단단하게 해주면 또 여기서 또 파생되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개해드릴 텐트가 페고 1.5P인데 이게 어반사이드에서 사실 최초로 나온 백패킹 텐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왜 장명을 태고라고 했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저희 태고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 대표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좀 장명 센스가 좋으세요. 저희 어반사이드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토 캠핑 텐트를 조금 주력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백패킹 텐트를 최초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 오토 캠핑 텐트 중에 스테고라는 나름 스테디셀러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폴대 텐트고 나일론 원단과 실리콘 코팅된 그런 원단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 레거시를 이어오면서 그리고 백패킹 텐트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 태고라는 명칭은 이제 스테고에서 태고가 스테고사우루스의 그 꼬리 쪽의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서 핵심을 잘 담아 백패킹 텐트를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랜드가 영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 그치? 이게 장명이라는 게 막 엄청 우리 단단해요 이런 거보다 어떤 상징적인 걸 딱 짚고 넘어가는 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말만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어떤 텐트인지 무슨 색인지.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우리가 좀 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네. 이게 그 자랑하는 설치 편의성,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거를 그럼 저희가 한번 피칭하면서 보겠습니다. 피칭. 일단 지금 패킹된 거는 솔리드 이너 텐트와 그라운드 시트, 플라이까지 지금 3개 다 패킹을 해둔 상태고요. 2단 압축을 해서 요만한 크기가 나옵니다. 그럼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양동이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한 자리에서 설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럼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X 교차하는 X폴 형태의 돔 구조를 채택을 했고요. 한쪽 끝이 막혀 있어서 한 자리에서 피칭이 끝난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이제 피칭이 완성되는 텐트들이 꽤 있긴 하지만 더블월 형태로 이런 구조를 채택한 텐트들이 이렇게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게다가 우리는 이 구조 안에서 전시까지 저희는 여기서 해결을 했고요. 이렇게 클립까지 끼워주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너에 그라운드 시트에 다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최고다. 저희가 더블월을 선택한 이유를 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상 실제로 진정한 사계절로 활용하기에는 더블월 텐트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시중에 더블월 텐트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더블월 텐트라고 하면은 이너를 먼저 피칭하고 위에 플라이를 씌우는 형태의 더블월이 보통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텐트를 저도 몇 동을 소유하고 써봤는데 비 오는 날 텐트를 한번 피칭해보면 이 텐트는 진짜 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너가 다 젖은 상태에서 플라이를 치기 때문에 정말 밤새 꿉꿉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폴 텐트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가 됐죠. 아웃폴 텐트들은 이제 안에 이너와 플라이가 한 번에 피칭되는 폴 텐트들이 장점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 아웃폴 텐트도 피칭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아이렛을 돌아다니면서 네 군데를 팩을 박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리치폴 있잖아요. 리치폴 옆에 걸고 맞아.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리치폴을 걸고 그 다음에 여기 전시를 뽑아다가 여기서 팩다운하고 여기서 팩다운하고 그래서 최소한 텐트 피칭을 완성을 하려면은
텐트 주변을 두세 바퀴는 돌아야 돼요. 맞아. 그게 저는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이게 아웃폴 텐트 또 이게 클립 거는 것도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힘들게 산에 올라갔을 때 한 자리에서 탁 피칭을 끝낼 수 있는 더블월이 없을까라는 구상에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네 부분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아일렛 구조를 채택한 텐트들을 보면은 여기서 꽂고 넘어가서 또 폴대를 꽂을 때 아일렛에서 이 폴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편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또 해결한 뭐 제이크풋 같은 토이류들이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이크풋은 한번 이제 꽂아놓으면은 폴대가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에 제이크풋도 플라스틱 부품이고, 특히 뭐 바다 박쥐 이런 데 가면은 모래가 많이 껴서 모래가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빨이 딱 맞춰 들어갈 때 샥샥 하는 그런 소모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제이크풋 토이가 이제 탈락돼서 떨어져 나가거나 파손돼서 그 자리에서 텐트를 피칭을 못하는 경우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이크풋 같은 이런 토이를 사용하기보다는 한 줄 끝을 막아서 그냥 한 자리에서 피칭을 끝내는 걸로 생각을 했고, 애초에 제이크풋 자체의 용도가 반대편에 꽂은 폴이 빠지지 않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저기가 슬리브가 마감됐다면 여기서는 그런 파손 위험성이 있는 플라스틱 토이를 활용하기보다는 알루미늄 아일렛으로 좀 더 강성을 챙기는 쪽으로 이런 아일렛을 식택했죠. 실제로 설치가 더 편하기도 하고요. 겨울 같을 때가 되면 이제 텐트 원단이 수축돼서 텐션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혹시 여성분들이 힘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은 텐트 피칭이 좀 맞아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도 텐트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텐션을 이렇게 풀어서 텐트를 너덜하게 하고 피칭한 다음에 얘를 당겨서 텐트 피칭을 좀 더 줄 수 있는 와. 이런 요소도 포함을 했죠. 이것도 딱 손가락 넣게? 좋은데? 여기도 아. 라인업 스토퍼가 있어서 조절되고 여기도 조절이 되니까 두 개가 다. 요거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원단의 텐션을 책임지는 거고, 요거는 피칭 다음에 텐트 전체의 각을 책임지는 라인락 스토퍼가 있는데, 비자립 텐트에는 있는 게 자립 텐트에서는 잘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시 각을 잡고 싶으면 팩을 뽑아다가 다시 박아야 되는 상황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그치. 그리고 사실 여기 팩다운 포인트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치질을 하다 보면 그게 끊어져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라인락 스토퍼를 이렇게 체결해 놓으면은 줄이 끊어져도 라인만 하나 다시 걸면 끝인 거니까. 그리고 텐션도 충분히 가능하고. 애초에 왜 더블러 텐트들이 팩다운 포인트에 이게 라인락을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텐트는 적용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셨네. 혹시 이 매듭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체결해서 나오나요? 땡길 수만 있게끔? 네.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두 개가 다 되는 걸 처음 봤어요. 혹시 이게 본인이 그 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름이 없이 만들고 싶은 본인의 욕망이 그렇죠. 텐트는 기본적으로 각이 있어야. 사실 저도 이제 아웃폴 텐트들을 여러 동 구매해서 써봤는데, 저기 전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사실 공격형 텐트들 같은 거 쓰다 보면은 피칭은 정말 간편하고 가볍고 좋은데 신발을 놓을 때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간단한 조리 같은 것도 하고 하려면은. 근데 보통 전실을 이렇게 빼가지고 새로운 패킹을 통해서 만들잖아요. 사실 저는 패킹이 많은 걸 또 안 좋아할 뿐더러 이렇게 전실을 뺀다 하더라도 각이 이렇게 예각으로 떨어져서 바닥 면적은 넓은데 실제로 전실 안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죽어버린 이만큼의 공간은 죽고 한 두 통? 요 정도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전실을 빼봤자 바닥 자리는 많이 먹는데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전실 크기는 많지 않다 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텐트를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팩다운 없이 전실을 만들어내는 기존의 텐트가 또 나온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바깥 플라이가 직사각형으로 구조가 되고 대신 안에 이너를 이렇게 깎아 먹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는 텐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너가 이렇게 비대칭으로 우리가 대각선으로 누워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저도 실생활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너는 직사각형으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풀로 나오되, 전실은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팩다운이 필요가 없는 한 자리에서 피칭할 수 있는 텐트 구조를 떠올려서 이렇게 태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쪽 공간에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비대칭으로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더 디테일은, 여기는 이너가 직사각형 모양이고 양쪽에 전실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한쪽에서 넓게 써야 되면 이쪽 이너 텐트의 스티링을 늘리고요. 여기를 반대편을 당겨줍니다. 이렇게. 와. 아이고. 네, 여기를 당기면 오. 이렇게 넓다. 엄청 넓어져. 늘릴 수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너가 그러면 약간 찌그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전실 공간을 이렇게 더 넓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하단에도 저희가 보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너 텐트 하단에 이런 식으로 토그를 만들어 놔서 이너 텐트 아래쪽에 걸어주면 이제 이쪽에 신발 더러운 거를 올리기 싫으신 분들한테는 좀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 이런 디테일까지도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이 그라운드 시트로 텐트 전체 면을 다
커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어서 텐트 이너면만 커버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대박인데? 왜냐면 그라운드 시트가 전체를 덮는 텐트들도 있고 그런 텐트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흙이나 문 같은 게 많이 묻으면은 결국에 이거 여기다 얹으면 그라운드 시트가 또 더러워지는 거라 성향에 따라서 전체를 덮을 수도 있고 접어서 이너만 덮을 수도 있게 저희가 구상을 했죠. 아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했다는 진짜 최고다. 생각이 드네. 저는 이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전실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한다는 텐트는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서 나도 좀 처음 봤어. 놀랍긴 하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디테일 중에 하나가 어쨌든 한쪽에 서서 폴을 넣어야 하다 보니까 한쪽은 막혀 있고 반대편은 클립에 꽂아야 되잖아요. 이 볼 팁이 다릅니다. 반대편은 슬리브에 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원형으로 되어 있는 맞아요. 볼 팁이 되어 있고요. 여기 끝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 폴대 끝처럼 되어 있어서 클립에 그냥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이게 앞뒤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 넣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색깔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끝에 한 단이 아까 설치할 때 보셨을 수 있지만 색깔이 다릅니다. 처음엔 저희가 사실 어느 방향으로 넣어도 피칭이 끝날 수 있게 왜냐면 한 부분을 또 색깔을 찾는 것도 또 추가적인 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넣어도 상관없게 폴팁 양 끝을 똑같이 처음에는 샘플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폴팁 한쪽 끝이 삽입되는 부분도 여기 아일렛이 꽂혀야 되는 부분처럼 상대적으로 이런 뾰족한 면으로 슬리브에 삽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으로. 근데 이 뾰족한 면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주 강한 원단의 슬리브에 쓰긴 썼지만 결국에는 반복 사용하게 되면은 이 슬리브의 스트레스가 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삽입되는 부분 아주 원형으로 부드럽게 삽입이 되는 구조가 맞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피칭하실 때 폴 끝단에 하나의 색깔만 좀 보시고 색깔에 맞춰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게 이런 슬리브형 텐트를 치다 보면은 무조건 슬리브 삽입하다가 폴이 딱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많이 걸리는 포인트가 이 에이펙스의 교차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통 여기 와서 가이라인 포인트에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보통 슬리브에 가이라인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게 풀 슬리브가 가다가 가이라인에 이렇게 걸려버려서 중간에 이렇게 흔들어서 꽂아야 되는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폴 슬리브를 최대한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끔 가이라인 포인트도 슬리브를 덮지 않게끔 옆으로 뺐고요. 아주 원활한 삽입이 되고 빠른 피칭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 슬리브 원단도 10데니아 원단보다는 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30데니아 나일론 616 양면 실리콘 원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좀 이렇게 맞췄고요. 그럼 가장 많이 이렇게 걸리고 교차되는 부분이 여기 에이펙스 교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 한번 더 떼서 그러네. 하나 더 있네. 폴 슬리브 끝단을 또 보강 원단을 써가지고 바닥이나 이런 데 쓰셨을 때 최대한 손상이 없는 강한 원단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약간 고무 같은 재질인 하이파문 사용을 했고요. 하르그나 뭐 이런 데에도 사실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어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성이 되게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피칭에 대해서 마지막 또 한 말씀 더 드려보자면은 4분의 3 정도를 삽입을 하고 나머지 이제 후크로 걸게 되는 방식인 건데 이 후크를 이렇게 텐트 플라이에 체결할 때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보강 원단을 여기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형상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스테고사우루스의 등판이랑도 조금 비슷한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 대표님의 강풍 같은 거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텐트가 많이 이게 파손되거나 실패되는 경우들이 이런 봉제가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봉제 부분을 전체 면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상당 부분 강성을 챙겼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이거 피팅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도 이런 슬리브 타입의 텐트가 있죠. 꺼리는 일 중에 하나가 피팅하다 보면 계속 걸려요. 이게 걸리니까 한 명이 안에서 막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근데 실을 못 치는 저 같은 무지랭이도 너무 편하게 피팅하긴 했어요. 잘 들어가고 전혀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너무 직관적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피칭 편의성만 챙긴 게 아니고 당연히 텐트가 본연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 포인트를 많이 달아놨어요. 여기 가이라인 포인트가 여기도 있고 바닥 포인트도 여기를 플라이도 보강할 수도 있고 이쪽 메인 도어에도 가이라인 포인트를 만들어서 여기도 풀팩 다운을 하면은 어지간한 바람도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도 가이라인 포인트가 2점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이라인 색도 텐트와 맞춘 건가요? 그렇죠. 와, 가이라인이 검은색으로 되는 맞아. 거잖아요. 밤에 다 걸려. 엄청 신경 쓰지 않으면 사실 걸릴 수 있는 이동간의 약간 위크 포인트인데 이런 색깔의 디테일을 줬다는 게 칭찬합니다. 이거 가이라인도 고민을 좀 했었던 게 사실 무게를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가이라인을 1mm 가이라인을 써도 충분한 강성은 나오거든요. 그쵸. 다이니마 원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1mm 가이라인을 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라인이 원체 얇아서 강성은 나오지만 삽입해놓은 이런 반사광이 너무 얇아서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mm 정도는 되어야 실제로 밤에 우리가 헤드랜턴을 켰을 때 여기 가이라인이 있는 게 반사가 돼서 시인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성을 챙기고 실제로 밤에 시인성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2mm 가이라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반사광이 좋은 가이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이라인이 팩다운될 각도를 생각을 해서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포인트를 뽑아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뽑아냈죠. 이렇게 폴 쪽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색감하실 때는 이대로 하셔도 괜찮기는 한데 좀 더 감성을 위해서는 한번 갖다 더 아, 이렇게 돌려서. 백다운을 하는 게 이렇게 백다운을 하면은 좀 더 감성 있게 백다운이 됩니다. 일단 사이즈가 지금 딱 보면은 혼자 쓰는 텐트라고 좀 의심이 들 정도로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누구는 이제 EP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X자만으로도 전실이 확보가 되는 비대칭 구조 때문에 한쪽이 넓어서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1인용 텐트가 아니라 1.5P의 사이즈를 만들려고 조금 커진 게 있습니다. 1.5P라고 했을 때 그냥 나의 매트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치에 쓸 수 있는 짐들, 뭐 음식들, 아니면 안에 넣어야 하는 짐들이 항상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5P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퍼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텐트 플라이에 활용되는 지퍼는 많이 알고 계시는 코일형 지퍼를 많이 쓰죠. 코일형 지퍼는 이빨이 좀 촘촘해서 열 때 저항감이 많이 느껴지고 혹시나 거기 먼지나 이물질이 꼈을 때 지퍼가 걸린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지퍼다 보니까 먼지가 낀다고 해서 전혀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슬론 지퍼는 이빨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원활한 개폐가 가능하죠. 이거는 한번 써보셔야 알 것 같은데 정말 한 손으로 부드럽게 쓱 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지퍼를 채용했습니다. 그 평소에 본인이 얘기했던 철학이잖아요. 맞아요. 텐트 플라이는 한 손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지퍼 빗물 커버가 이 플랩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아주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텐트 리뷰를 하면서도 많이 봤겠지만 텐트 이 지퍼를 열다가 이 빗물 커버가 씹혀서 맞아요. 제가, 침낭도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엄청 고안을 많이 했고 사실 가장 강력한 이제 나일론 원단을 썼지만 나일론 원단의 단점이 이렇게 하늘하늘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빳빳하게 안에 파이브 커버를 돼서 좀 더 강성을 이 진물 커버가 좀 더 빳빳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 지퍼 씹힘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최소화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열리는 지퍼를 썼다 보니까 너무 강한 바람이 불면 얘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바람이 강하면 여기에 버클이 있습니다. 버클이 있어서 여기를 꽂아주면 이제 지퍼가 탈락되거나 열리거나 하는 거를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죠.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어. 와 근데 진짜 디테일 미쳤다. 아직 남았습니다.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요. 이거를 이제 적용한 텐트는 아마 전 세계 저희가 최초일 겁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이거. 요거는 이제 피드락이라는 유명한 자석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이를 사용을 했어요. 피드락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발이나 의류에는 많이 쓰이는데 텐트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네오디움 자석을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다가 그거는 실제로는 바람이 불면 탈락이 되고 그리고 강성이나 한 손으로 설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한 손으로 그냥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위에 올려서 살짝 대주면 얘가 알아서 딱 딸깍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밀어야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넣을 때는 그냥 들어가는데 이게 위로 밀어야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무겁고 그리고 비싸지만 저희가 편의성을 위해 선택한 근데 뭐 엄청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맞아요. 가격은 거의 장난 아닙니다. 토글 형태를 많이 쓰고 기본적인 텐트들은 요즘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오디움 자석들을 많이 쓰는데 그 자석의 단점은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철붙이기 때문에 반복 사용을 하고 이제 코팅이 벗겨지면은 자석 자체가 녹이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결국 우리가 계속 문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마찰과 이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장기간 사용하고 물기를 먹게 되면은 녹이 쓴다는 단점을 이 피드락으로는 완전 해결이 된 거죠. 완전 밀폐된 공간에 자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름이나 비 올 때 요거 접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얘도 뭉뚱한데 이거 막 끼릴 때 막 맞아. 편의성만큼은 진짜 생각을 많이 했다, 신경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을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네요. 네, 이너 텐트 안에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너 텐트 문은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포켓이 총 6개가 있어요. 6개나? 이렇게 앞뒤에 2개 있고 저기 뒤쪽에도 하단에 2개가 있고요. 위에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빨랫줄 또 이렇게 우와 이게 조절도 가능해서 텐션이 우와. 여기다가 옷 같은 거를 걸어서 뭐 햇빛을 막을 수도 있고 뭐 옷을 말릴 수도 있고 랜턴을 걸 수도 있고. 아, 겨울에 양말 말리기 진짜 좋겠다. 아 양말 말리기 좋죠. 그렇죠. 1.5P 텐트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편의 사항이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면적이 이제 딱 보이실 텐데 공식 사이즈는 90에 215, 그리고 높이가 이제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텐트를 활용했을 때는 수치화된 숫자보다는 실거주성이 좀 더 우리에게 체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텐트의 길이가 무려 230씩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폴 각도를 예각으로 뽑아가지고 낮은 텐트를 만들어버리면 이만큼의 공간이 죽는 거라서 실제로 그거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돼요. 근데 저희 텐트는 돔 형태지만 각을 둔각으로 뽑아서 옆벽이 똑바로 설 수 있게 최대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수치상으로는 길이가 215지만 실제로 220 텐트보다 좀 더 넓은 공간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너가 벽돌처럼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양보성이 있으니까 좀 더 늘렸었으면 220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210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써봤을 때 매트가 이제 살짝 밀고 뭐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매트를 넣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1.5피 텐트지만 기본적인 레귤러 사이즈의 매트는 거의 2개를 넣어도 될 정도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주성에서는 절대 텐트가 좁거나 작아서 불편하다는 느낌은 못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사이즈를 뽑았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너가 왜 215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엑스폴 형태지만 비대칭으로 가잖아요. 원래 돔 텐트들은 에이펙스 제일 상단 부분에서 폴이 교차를 하죠. 근데 저희는 팩다운 없는 전실을 만들기 위해서 교차 부분을 살짝 뒤로 물렸단 말이죠. 그럼 전체적인 텐트의 형상이 사다리꼴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이 이너고 이만큼이 전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이 플라이를 무시하고 이너를 바깥으로 길게 빼버리면은 나중에 플라이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수분을 머금고 텐션이 떨어졌을 때 이너에 달라붙을 수 있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플라이랑 이너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진정한 더블 텐트의 장점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너를 안쪽으로 살짝 물려서 서로 간섭이 없게끔 설계를 했죠. 실제로 거주성은 220 텐트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들이 많이 있지만 체감했을 때 5cm가 너무 짧다라고 생각될 정도는 절대 아닐 거기 때문에 한번 누워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누워보시나요? 근데 귀뚜라미를 대고 해주셔야 돼. 밀리야. 아 밀리야.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뷰리 채널의 20 사이즈남이죠. 165. 일단 키는 165. 와 이만큼 났네. 이 안에 가방을 놓기에도 아주 충분한 공간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사마야나 이런 거 누워봤을 때 이렇게 닿는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없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키가 조금 조절은 작으신 분들은 또 더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쾌적하게 누울 수 있죠. 그리고 옆에 공간이 많이 나와서 공간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좋다. 저희가 이제 전실을 챙기기 위해서 이너를 까는 쉬운 길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너 활용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응급 상황에 텐트가 하나 무너졌어. 그럼 여기서 2명이 잘 수 있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레귤러가 2개가 들어가는지. 전 이렇게 2개가 딱 들어가네요. 나란히 눕기는 안 되지만 이렇게 혹시 응급 상황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서 이게 되네? 너무 신기하다. 와 이게 돼. 근데 밀리까지 설명도 되네. 맞아. 그래서 이게 진짜 내부 공간은 넓게 잘 빠졌다. 와 밀리도 이게 촬영을 안 해. 딱 들어가주네. 소영이랑 같이 다녀도 되겠어요. 먹어. 밀리 오늘 집에 가서 양치해. 와 근데 진짜 넓네. 그리고 이날에서 저희가 또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면 텐트는 결국에 결로와의 싸움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결로가 없어지려면 공기가 순환을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벤틸레이션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의 텐트는 다 바깥에 벤틸레이션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벤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죠. 실제로 저도 백패킹을 하면서 지금 벤틸 닫고 싶은데 지금 나는 너무 춥고 맞아. 나가기 싫으니까 몰라 그러고 그냥 참고 다닌 경우가 꽤 많거든요. 벤틸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너에서 이 부분을 열어서 손을 넣네. 바깥의 벤트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무섭긴 한데. 벤트를 열고 다니시는 지퍼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바람을 완전 차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람을 시원하게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대칭 텐트이기 때문에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돔 텐트들 보면은 이쪽에 벤틸 하나, 이쪽에 벤틸 하나, 작고 소중한 벤틸이 서로를 마주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는 벤틸 하나를 크게 뜯었죠. 근데 이걸 보시고 벤틸이 하나밖에 없어서 통기가 걱정이 된다, 결로가 걱정이 된다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게 사실 이게 결로가 생기는 거는 안과 바깥의 온도차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실제로 벤틸의 성능은 면적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저항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작은 벤틸이 2개가 뚫려져 있다면은 벤틸이 작은 구멍일 수밖에 없고 각자 메쉬나 이런 커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받는 이 바람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바람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생겨요. 근데 우리는 벤치를 크게 하나를 뺐기 때문에 저항을 최소화하되 면적을 크게 넓혀서 벤치를 도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플레이에도 이 팩다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팩다운 포인트를 당겨서 여기를 팩다운을 하시면은 여기만큼의 바람이 지나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텐트를 통해서 굴뚝 효과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설계를 했습니다. 벤치는 하나밖에 없어서 폐쇄적이지 않을까, 결로가 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희가 다 감안하고 벤트 사이즈를 고민했다. 그래서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플레이를 조금만 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플라이도 우리가 이중 지퍼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렇게 환기를 양쪽으로 또 피할 수가 있죠. 이너도 저희가 이중 지퍼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너를 요만큼만 이렇게 열 수도 있고 플라이를 요만큼만 열어서 환기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겨울 갔을 때 밖에 날씨가 어떻나 알고 싶잖아요. 혹시라도 뭐 곰친구가 왔나 싶으면 요즘 곰친구를 받는 안녕 멧돼지 친구 안녕.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닫히면 이렇게 되면은 이 지퍼를 닫아서 닫히는 면을 여기에 두면 되죠. 양면 지퍼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릴 수 있고 상단 부분 열고 싶으면 얘를 닫아서 상단에 이렇게 열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지퍼도 이 야광 재질을 넣어서 밤에도 시인성이 좋게 생겨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열고 보면 여기 하단에 오. 커버리 있습니다. 이 커버리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오링에 꽂아지거든요. 이렇게 요만큼의 하단 우와 을 열어서 미쳤는데 이거? 전시의 공간을 뭔가 딱 위에 가려주면서도 내부에 바람이 좀 통할 수 있게 하는 프라이버시도 문제 없고 설치되어 있는 거는 솔리드 이너 텐트고요. 이제 저희 텐트의 기본 옵션이 플라이 그리고 이 솔리드 이너 텐트가 이제 기본 세트입니다. 저희가 메쉬랑 솔리드랑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둘 다 드리는 방향과 하나만 했을 때 뭘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 물론 둘 다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실제로는 주로 하나만 쓰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저희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어서 솔리드로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솔리드가 어쨌든 지무님과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좀 했었었는데 저의 의견과 지무님 의견을 좀 한 번씩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메쉬 이너 텐트의 경우 당연히 이제 한겨울에 온도 차이가 크거나 하진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트레킹을 하면서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에 메쉬면은 내부에서 아무리 따뜻하게 불을 피워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거주했을 때 아니면 안에서 약간 자기 전에 생활에서는 메쉬보다 솔리드가 조금 더 편의성이 좋겠다. 그리고 뭐 먼지도 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장점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초보자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솔리드가 더 안정성은 있죠.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해서 첫 제품으로는 저희가 솔리드를 기본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훈님이 왜 메쉬를 발음 가시죠 발음. 이미 저희가 지리 채널에서 텐트 리뷰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맞아. 사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런 솔리드 텐트를 4계절 텐트라고 그러고 메쉬가 들어가 있는 텐트를 3계절 혹은 하기용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사실 메쉬가 이너면은 겨울에도 활용 가능한데 여름에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가 솔리드 텐트면은 당연히 겨울에는 더 쾌적하겠지만 여름에는 아예 쓸 수가 없는 텐트가 돼버리니까 그럼 실제로 진정한 사계절 텐트라면 오히려 안이 메쉬여야 되지 않겠나 라는 처음에 생각을 좀 어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양쪽 이너를 다 포함하는 쪽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같이.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적인 부분이나 이너 하나만 선택하게 됐을 때 어떤 이너가 가장 최적의 이너냐라고 서로 많이 대화를 오가게 됐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팀장님의 논리에 저도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더 밀폐성 그리고 거주성을 좀 더 중시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여름에는 백패킹을 그게 자주 나가시기가 힘든 날씨가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메쉬 텐트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로 백패킹을 다니는 봄, 가을, 겨울에 쓰기에는 안에 당연히 솔리드 이너가 훨씬 더 거주성이 좋을 거라서 기본 구성으로는 솔리드 이너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또 솔리드 이너가 결로에 대한 방지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양면 실리콘이다 보니까 100% 누수가 안 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이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누수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솔리드에서는 그냥 느끼지도 못하실 수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지고 완전 솔리드도 아닌 게 안에 나중에 열어보시겠지만 이만큼 창문을 열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환기는 또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密閉된 여름에는 더워서
도저히 손도 못 대는 정도 수준까지는 또 아닐 거라. 그 사실 여름에 이제 못 쓰는 텐트는 양문형이 아닌 텐트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건 그래도 양문형이 그렇죠. 저희가 1.5핀데도 불구하고 양문을 굳이 고집한 이유가 그거죠. 사실 무게 면에서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문이 한쪽만 있으면은 전실 챙기기도 좀 더 편하고 지프라인도 없어지고 뭐 누수 포인트 하나 줄고 무게도 혹시 깎을 수 있고 아주 간편한 선택지가 되는데 저희는 간편한 선택보다는 실제로 쓸 수 있는 활용도를 좀 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텐트를 양문이어야 한다라는 기본 가정 하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양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필드 테스트를 이제 쿵스레덴에서 했었을 때 바람이 왼쪽에서 불었다 오른쪽에서 불었다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때 맞춰서 제가 문을 열면 돼요. 설치를 안 바꿔도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었다. 이 원형은 좀 더 예쁘게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최종본이랑 바뀔 요소가 이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사실상 이 나일론 66 원단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다이마 그레이드가 있는 보강 원단보다 더 튼튼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는 다 그 다이마 보강 원단을 많이 쓰죠. 검정색.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적용을 해봤어요. 더 강한 원단으로.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둘 다 양면 실리콘이다 보니까 개봉을 할 때 밀려서 쭈글쭈글해지거나 아니면 난이도도 되게 높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밀림 때문에 강성이 그렇게 강하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니마 보강 원단으로 롤백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조금 안 예쁠 수 있잖아요. 약간 색이 도드라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를 좀 최대한 작게 동그라미로 만들 거고 좀 작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넣을 거라서 색이 그러면, 많이 튀지 않게. 색이 많이 튀지 않죠. 근데 왜 여긴 안으로 안 넣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나일론 이제 실리콘 코팅 원단이 완전한 누수를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개봉 라인을 통해서 빗물이 유입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똑같이 원단이면 심실러 애교로 안에만 한번 둘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안이 원단이면 그 원단이 다 젖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방수를 잡으려면 밖으로 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아래는 어차피 아래로 떨어지니까 상관없고 얘는 조금 위니까 그래도 얘만은 좀 밖에다가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텐트가 기본이 가져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했다는 느낌이 좀 보여지네요. 어쨌든 간에 빗물을 막고 뭐 결로를 막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을 핑계로 대충하진 않았다. 제일 편하게 하려면 여기 가야할부터 없애는 것만이야. 대신 이쪽으로 측면으로 치는 바람을 네트워크가 많이 떨어지겠지. 그냥 있는 건 없는 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실제로 텐트 로스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있어야 되는 포인트라 무게든 어떤 디자인이든 감안하고서라도 있어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인 원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양면 실리콘 코팅 10데니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양면 실리콘 특징을 많이들 아시긴 하겠죠. 가수분해가 전혀 없다라는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양면 실리콘은 다른 원단들보다 압도적인 인열 강도나 인장 강도를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양면 실리콘을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심 테이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심 테이핑 처리를 못함으로 인한 누수를 100% 막을 수는 없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힐레베르라든지 아니면 뭐 노르텐트라든지 양면 실리콘을 쓰는 퀄리티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저희는 그걸 적용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쌈솔 봉제라고 해서 원단을 이렇게 겹쳐서 재봉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게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천천히 재봉을 합니다. 왜냐면 이 바늘의 온도가 높아지면 또 구멍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바늘조차도 바늘 끝이 살짝 뭉툭한 바늘을 써요. 근데 왜냐면 그러면 이제 원사를 끊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늘이 그 원사가 사실 메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방수성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그리고 이 실도 발수사를 써서 이제 방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팽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청 공정이 고도화가 되면 발수사를 쓰는 게 더 방수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비싸고 좋은 발수사를 사용했습니다. 양면 실리콘을 그래서 저희가 막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도 이제 PU라든지 다른 초선택 요즘 되게 좋은 코팅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검토했을 텐데 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래서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으나 그래도 100% 방수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정말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백패킹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실 때 가성비 텐트를 많이 알아보시게 되죠. 가성비 텐트를 보면은 보통 안쪽이 PU 코팅된 텐트들이 많이 보이게 됐고 저도 사실 백패킹을 그런 안에 PU 코팅 텐트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거 썼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텐트가 뭐가 필요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딱 2, 3년 써보시면은 안에가
끈적끈적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아주 좀 극단적인 경우로는 새 텐트인데 이 텐트가 출시되고 나서 좀 있다가 재고품으로 이렇게 창고에 있다가 나중에 할인할 때 구매한 텐트들을 새 텐트를 받아서 펼치는데 쭉 하면서 이 플라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고요. 그래서 PU 코팅은 결국에는 내부 연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거죠. 보통 그런 텐트들의 가격대를 저렴한 텐트들을 보시면은 한 20만 원 중반대 30만 원대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 텐트를 사서 2, 3년을 쓰면 텐트 수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개선된 버전인 PU 코팅이라든가 PC 코팅 요즘에 많이 나오죠. 폴리카보네이트 그런 텐트들도 결국 영구적인 텐트는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PU보다는 내부연이 좀 더 길긴 하지만 관리하기에 나름이겠지만 결국 그 텐트도 코팅이 녹아들여서 방수 성능을 잃고 텐트로서의 본인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텐트가 될 거기 때문에 텐트를 한 동 사서 오래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동만 써야 된다면 양면 실리콘이 지금 현존하는 원단들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에 만들 다이니마라고 많이 하시는 DCF 텐트도 사실 저도 이제 DCF 텐트를 한 4동 정도 소유하고 지금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지만 DCF도 한 2, 3년 딱 쓰게 되면은 한계점이 딱 보이거든요. 너무나도 가볍고 장점이 많은 그런 원단이긴 하지만 UHMWP 원사에다가 보페트 필름을 그냥 엎쳐놓은 게 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활용을 하다 보면 미세 구멍 같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미세 구멍뿐만 아니라 실제로 텐션을 많이 주게 되다 보면 필름이 박리가 된다던가 그런 현상들을 한 3년 차부터 제가 목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GCF 원단도 그다음에 다른 이런 뭐 PU나 PU, PC 코팅에 대한 원단들도 각자만의 뭐 장점과 단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오래 쓸 수 있는 텐트 하나만 있었다면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정도의 내부 연한이 되는 텐트라면 양면 실리콘을 써야 되는 게 맞다. 다시까지 물려줘야 되는 거야? 솔직히 뭐 부수기만 아니면 하죠. 이거는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통 보는 원단입니다. 못 만들어서 못 썼던 거죠. 이제는 텐트 봉제 기술이 이제 생겼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사실 뭐 근데 단점이 없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00% 방수라고 싹쓸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비를 많이 맞거나 습한 날씨에는 폐들이 다소 죽어서 조금 텐트가 쪼글쪼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그 단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압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면 실리콘 원단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에 갈 예정이거나 아니면은 뭐 텐트를 맺고 나서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심실러 액을 등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누수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여기 상단 부분, 뭐 X자 모양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지퍼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한 번씩 발라만 주셔도 물샘이나 이런 걱정 없이 쓰시는 거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면 실리콘 텐트를 활용한 텐트들이 누수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플라이 위에 덮어씌운 뚜껑을 하나 더 주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게 있으면 추가적인 부품을 들고 다녀야 되고 바람 많이 불 때 설치하다 보면 날아가 버리고 어느 날 또 못 챙기기도 하고 아주 불편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텐트의 외형이나 디자인도 깎아먹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런 뚜껑 없이도 최대한의 방수를 봉제 기술이랑 말씀하셔서 바늘 짬수, 바늘 두께 이런 것들로 해결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완전한 방수를 원하신다면 실리콘 액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치랑 사실 역순이랑 엄청나게 간단하고요. 끝부분 빼주고 폴을 뺄 때는 이 폴이 중간에 이렇게 탈락되지 않게끔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면 중간에 폴대가 끊어지지 않고 쉽게 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탄성 고무도 상상력을 조금 빨리 잃지 않도록 한 중간쯤에서 이렇게 끊어주고 접으면 더 좋아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접는 것도 훨씬 빠르고요. 이게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은 비대칭 구조다 보니까 좁은 데에서부터 이렇게 접어주면 훨씬 수월해요. 뭐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기 쉽게끔 접어주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방에 이렇게 2단으로 조일 수 있는 조임끈이 있어서 이게 양면 실리콘 원단이라 그냥 막 쑤셔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넣으셔가지고 양면 실리콘 원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심실링 테이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폴이 잡히는 대로 우겨 넣어도 전혀 문제없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바람을 빼면서 압축을 하면 보시면 이렇게 패킹이 된 사이즈가 날진 물통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크게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지금 그라운드 시트랑 솔리드 이너가 들어간 상태인데 만약에 그라운드 시트 빼고 메쉬 이너다 이런 최소한의 세팅일 경우에는 진짜 물통만한 사이즈까지도 압축이 됩니다. 또 디테일로는 이쪽에 이렇게 동그란 오링이 있어서 이걸 조이거나 했을 때 뜯어짐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ACC의 NFL 폴대를 사용을 했고요. 가장 가벼운 라인이죠. NFL에서 가벼운 라인 중에서도 가장 얇은 건 8.7mm
가 이제 가장 얇고 가장 가볍습니다. 근데 저희가 쓴 거는 9.3mm여서 무게가 좀 증가를 해요. 근데도 저희가 9.3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한쪽 면이 넓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쪽에 바람이 만약에 많이 불 경우에 그래도 파손의 영향력이 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서, 그리고 무게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안전한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필드 테스트를 정말 많이 거치고 이번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더 얇아질 수 있을지는 계속 좀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폴 길이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샘플을 제작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폴은 배낭 옆에 수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길이로 했는데, 이게 하나의 마디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연결 부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무게적으로도 손실 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결 보강 부위가 아무래도 파손이 가장 잘 나는 부위라서 위험성을 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납성을 고려해서 텐트 폴 사이즈를 최적의 길이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옆에 꽂을 수도 있지만 배낭 외부에 이렇게 가로로도 패킹이 가능한 수준의 길이가 되고요. 사실 이 정도로 가로로 패킹했을 때는 옆에 가지나 이런 데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길이라면 배낭 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세로로든 가로로든 충분히 패킹 가능한 폴 마디 길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재, 좋은 폴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씨, 왜 데이씨 보이시죠? 뭐 말해 뭐합니까 데이씨? 원래 이거 무슨 약자인 줄 아시죠? 닥치고 이렇게 쓰면 돼. 저는 이제 텐트를 사용할 때 이너가 각이 안 서서 흐물흐물거리는 몇 종의 텐트가 있는데, 저희가 리뷰한 텐트 중에서도 그런 텐트가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튜닝을 해서라도 각을 세우는 거를 매우 좋아하는데, 텐트의 모서리가 각이 섰을 때 실제로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이너도 이렇게 각을 세울 수 있는 보강 원단을 채용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기 뭐가 들어있네. 원단만 채용한 게 아니라 대가 들어가 있어요. 요 대마저도 뽑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놓고 사용하셔도 큰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원형도 안에 고무 박행이 있어서 원단 손상이 최소화되게끔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수탑이 좀 높아져가지고 비 오는 환경에서도 훨씬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환경에 맞춰서 이거를 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냥 각은 언제나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활용한 이런 모든 부자재, 이런 토글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들은 모두 우진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고평가를 받는 플라스틱 업체 중에 하나고요. 믿을 만한 부자재를 활용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텐트 피칭이랑 전반적인 텐트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전 두 가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색상. 요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텐트는 뭐냐? 라고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예쁜 텐트가 맞아. 또 그 한 카테고리를 차지 않나라고 싶은데, 사실 색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사진을 보내줬을 때 보는데 밤에 불을 켜면 더 예쁘더라고요. 맞아. 저희가 이제 색상을 고를 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놓고 고르기는 했는데, 지부님도 그 의견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예뻐야 된다. 예뻐야 사죠. 네, 이제 스테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오토 캠핑 텐트, 다른 텐트들도 많은데 약간 그레이 계열, 약간의 블루톤이 있는 그레이 계열들이 저희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백패킹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채도를 조금 더 높인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지금의 샘플 컬러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 비슷한 색깔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조금 억울한 점이 없잖아 있는 게, 맞아. 원래 그, 봄에 나오려고 그죠. 했잖아요. 태고가 이제 컨셉으로부터 잡혀서 우리는 이제 색상을 이미 깔고 시작을 해서, 아마 어반사이드 인스타나 이런 게시물 같은 걸 보시면은 언제부터 이 색상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지 아마 아시게 될 텐데, 그 이후로 저희가 텐트 개발하고 색을 바꾸고 수정하고 해서 디테일을 잡는 와중에 유사한 색상의 텐트들이 시중에 몇 동이 또 나와버려서 마치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림이 만들어진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 뭐 먼저 시작한 건데 좀 아쉽죠. 그런데 애초에 색상 자체는 예쁘니까. 그 예전 사진 보면 오빠 머리가 짧아요. 맞아. 한 시간이 길었다. 아, 맞아. 우리 진짜 정말 몇 번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서 원래 봄에 나오려 했는데 가을까지 온 거죠. 아마 두 분이서 야차롤도 몇 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다른 색상으로도 또 맞습니다. 확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개발주 수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신규 컬러를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EP도 이미 지문님과 개발이 끝난 상태라 그것도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출시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린 EP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EP 때문에 대박 났으면 좋겠다. 맞아. 그 EP도 아마 2.5피 수준의 EP. 그치. 갖고 싶다. 근데 EP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저기도 안 그래도 넓은 부분이 이제 더 넓어져서 그런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디테일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또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 텐트 봤을 때 너무 좋아. 주머니 6개 따다다닥 있고, 그 자석, 피드락 타입 넣고, 뭐 가이라인 두꺼운 거 하고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우리가 또 걱정되는 거 무게거든요. 너무 좋은 걸 다 발랐어. 도대체 몇이냐? 그러니까 근데 나는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너무 큰 디메리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많은 텐트들이 이런 편의성을 넣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게가 얼만큼 되는지. 일단은 무게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육각종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게만을 위한 선택은 안 했다 보니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최소 세팅과 이제 기본 세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팩 4개만 박으면 설치가 끝나는 품이다 보니까 팩을 4개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메쉬 세팅 시에 최소 무게 패킹 가방까지 포함한 무게 세팅이 이제 1.44 정도가 나옵니다. 1.5핀데 이 정도요? 아까 그 편의성을 다 합쳐서 이 정도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최소 패킹 무게인 거고, 보통 이제 텐트 제조사에서 마케팅용으로 최소 무게도 어필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텐트 피칭을 위한 최소 구성품일 때는 저희 텐트 1.3kg대 텐트라서 보통 이제 라이트 텐트라고 들어가는 범주 내에 들어갈 만한 무게이긴 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옛날에 3kg짜리 미렌 배낭에다가 4kg짜리 텐트 얹어가지고 그렇게 다닐 때를 생각하면 아주 많이 혁신된 구조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싱글월 텐트 중에서도 1핏 텐트들 중에 조금 무거우면은 1.23kg는 기본적으로 나온 텐트들이 시중에 보통 라이트 텐트, 뭐 극단적인 경우는 UL 텐트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일부러 그런 용어를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1.4kg대의 무게도 사실 자신 있는 무게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UL을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람 단위로 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그런 극단적인 경량화를 추구한 텐트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균형을 추구한 텐트다 보니까 1.4kg의 텐트에 UL이라는 명칭을 굳이 붙이지 않고서도 백패킹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용자분들께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무게다라고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어서 따로 그런 용어는 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뭐 3시간 이상의 백패킹으로 갈 수 있는 산이 없습니다. 국립공원 다 못 가고 출근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극단적인 초경량 텐트, 막 400g, 300g대 나오는 그런 비자립 텐트들은 보통 이제 스루와이커들이 많이 쓰는 텐트죠. 근데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백패킹을 하는 환경이라면 몇천 킬로미터, 지금 몇천 마일씩을 몇 개월을 두고 걷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실 많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고도 몇천 미터 되는 그런 고산 원정을 주말마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텐트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구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 텐트는 일반적인 한국의 백패킹 환경에서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와 그 정도의 편의성을 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주리 채널의 공식 질문이죠. 이 텐트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할 건가? 이 육각형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 목적이라기보단 여러 가지 목적을 좀 두루두루 충족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대학 어디 갈지 모르겠으니 이제 국영수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게 좋은 텐트인지 잘 모르는 초보자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텐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처음 이거 샀으면 내 생각엔 더 이상 장비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텐트를 만져보고 그 부분들 계산한 부분들이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처음 우리 텐트를 쓰시고 다른 텐트들을 쓰시면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오히려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조금 자부합니다. 텐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텐트를 보면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냐, 저는 딱 두 가지 떠올랐는데, 반려견과 같이 다니시는 분들, 이건 대형견이 사실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둘이 누웠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장거리 하이킹이 아니라 해외여행에 백패킹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완전 초경량 세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제 거기는 밥도 해먹고 좋은 경치도 즐기고 하다 보면 일정량의 전실도 필요하고, 또 안 좋은 날씨에는 또 내 짐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저번 달에 이제 스웨덴 쿵스레덴 110km를 이제 혼자 다녀왔는데 아, 대단하네. 네, 거기서 이제 직접 저 텐트를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이래서 너무 편했다, 저래서 너무 편했다, 이거 안 넣었으면 큰일 났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한두 개만 얘기를 하자면, 뭐 양문형이고 위에만 열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바깥 날씨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팩을 받기가 되게 애매한 위치일 때 그냥 나뭇가지랑 돌 해가지고 라인락 스토퍼로 임기응변을 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팩다운 필요 없는 것만 해도 엄청 큰 장점인데,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팩다운 필요 없는 텐트들은 이너를 찌그러린다거나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는 걸 최소화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 필드에서 쓰면서 또 가장 편했던 거는 역시 설치이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그라운드 시트와 플라이가 다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막 오고 바람이 막 불고 어떤 환경이어도 그냥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겁이 안 나죠. 왜냐면 밖에서는 집으로 도망간다는 선택지가 없어서. 맞아요. 우리가 우리 텐트 소개해서 더스턴기 엑스턴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영감입니다. 저는 되게 긴장할 만한 브랜드가 생각났어요.
혹시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타프 텐트. 왜냐면 이게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 지문님께서 가장 도전을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는 타프 텐트라는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시는 분들이 되게 세세하다 뭐 저런 걸 자랑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같이 백패킹 즐기고 텐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혁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타프 텐트에서 긴장을 한번 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더스틴이 한번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네. Hey, hi Dustin. Let us know what you think. I love it so much. 실제로 타프 텐트가 저희 인스타 계정을 좋아요를 한번 누른 적이 있어요. 약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닌가. 니네 지켜보고 있다. 그런 게 아닌가. 덕후는 덕후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키트랑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격이랑 그렇죠. 뭐뭐 주냐? 넘어지기. 얼마냐? 제일 중요한 거지. 해놓고 막 300만 원. 자료는 띄워주시겠지만, 네, 일단은 기본 구성은 텐트의 가방, 기본적이죠. 텐트 플라이, 그리고 폴대, 그리고 이제 솔리드 이너 텐트가 이제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팩을 적게 넣어주는 데도 많은데, 저희 14개 넣었습니다. 진짜 많이 넣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다 박으시겠네요. 다 박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내 모서리와 4개의 가이라인, 그리고 앞뒤에서 당겨주는 부분과 이제 양옆에서 당겨주는 부분 그리고 밑에까지 하나 더 해서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 일단 추가로 리페어 캐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심실러 액과 그리고 붓, 심실러를 바를 수 있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조그마한 이제 수선용 원단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대도 이제 부러졌을 때를 대비한 이런 조그만 튜브형이 있습니다. 자, 넣어주는 거 진짜 많아요. 이러면 우리 가격에서 불안하거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막 100만 원 하면 사실 좀 눈 한번 흘겨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X동 얼마죠? 1.5P가 70만 원대. 네, 저희는 출시가는 59만 원. 와. 많이 깎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너 텐트도 원래 2개를 다 드리고 싶었으나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옵션으로 빼는 대신 가격을 좀 많이 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상품으로는 솔리드 이너 텐트가 기본이니까 메쉬 이너 텐트가 이제 99,000원 정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라운드 시트도 타이백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별도로 39,000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다 놓을 거라 그런 거는 이제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편하게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지간하면은 타이백으로 그라운드 시트를 만들어 쓰는 사람 입장인데 맞아요. 여기는 토글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쓸 때가 있고 이너가 쓸 때고 이게 그 토글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 그러네. 아마 저는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홍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가격에서 사실 이제 사전 구매가 오! 있어서 할인이 있네요? 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출시를 합니다. 사전 구매다 보니까 배송일은 저희가 10월 초쯤으로 최대한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늦어지면 10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텀이 좀 있어서 저희가 5만 원 추가 할인을 와, 세다. 그럼 54만원? 그럼 54만 원입니다. 와. 그래서 양면 실리콘인 것을 또 감안하고 DACC 뭐 이런 것들 정말 비싼 피드락 뭐 다 들어갔는데 이제 좀 가격을 많이 사실 분들은 지금 사는 게 낫긴 하겠네. 네, 초도 물량이 사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덥긴 하지만 금방 가을 옵니다. 저건 좀 살인적이네요, 날씨가. 오늘 정말 덥네요. 자, 지금까지 어반사이드 태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내기 앞서서 우리 또 개발자님들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텐트는 정말 책상에서 나온 텐트가 아니라 실제로 휴지 테스트를 여러 차례 수차례 겪으면서 콩스레덴에서는 100km 넘게 이상 걸으시면서 현장에서 디테일들을 깎아 나간 텐트라서 써보시면은 정말 백패커가 만든 텐트구나 그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정말 고집을 아득바득 넣어서 샘플도 5차 샘플까지 만들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제품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뭐 구매 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더보기 잘 부탁드립니다. 어반사이드의 첫 번째 백패킹 텐트 잘 만들었으니까 꼭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기온이 34도가 넘어요. 오늘 폭염주의보 경보가 계속 받고 저희가 진짜 너무 어지러워서 차에 가서 잠깐 쉬었습니다. 모든 촬영 장비가 다 뜨거워서 가열돼서 다 이제 꺼진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반사이드의 태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주리 채널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하고 연락하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해주세요. 그러고 텐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 어반사이드가 답변 잘 안 하는 것 같다.
댓글 다 남겨주세요. 저희가 괴롭혀서라도 빠른 답변 드릴 테니까 맞아요. 저희 거에다 남겨주시면 칼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 어버 화이팅! 지리 화이팅! 태고 화이팅! 태고 태고가 최고야. 태고가 최고야. 고생하셨습니다. 플라스틱이 에르메스? 에르메스 아니고 헤르메스.